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5월에 진짜 날씨도 좋고 예. 노는 날이 많아요. 노동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그렇죠. 예. 하고 샌드위치도 많아가지고 학교들도 많이 쉬더라고요. 음.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갖고 어떻게 같이 놀아줘야 되나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 신 의원님 바쁘죠? 지금 그 캠프가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여 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대위가 가동되고 있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별로 다 붙어갖고 하고 있거든요. 예. 공약 만들어야 되고 유세해야 되고 캠페인 해야 되고 다 준비하느라고 지금 지금 지방선거가 뜨겁게 준비되고 있다. 너무 바쁩니다. 예. 방송 전에 제가 신현영 의원님이 힘들다는 말 처음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우리 선거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좋은 메시지 한 줄이라도 나올 수 있을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 우리 후보님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저는 참고로 정원호 서울시장 캠프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정책을 지금 자문단장으로서 공약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어서 하여튼 서울시 오세훈 이기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10년을 비판하고 어떻게 더 나은 대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잘 되고 있지만 꼭 안전빵으로 잘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잠이 요즘에 안 오더라고요. 예. 정치권은 이제 검사, 예. 정치 검사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예. 이제 조만간 특검이 출발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예.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한겨레 신문이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 6장면에 잘 정리했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실 텐데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아침에 매번 정원호 캠프에서 8시에 회의를 하면 예. 서영교 의원이 오셔가지고 나 이거 끝나고 빨리 그거 국정조사 특위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치 검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작 기소에 대한 우리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예. 어떻게 하면은 검사가 그동안에 수사를 한다는 명분 하에서 이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조작하고 압박하고 협박하면서 본인들의 의도대로 끌고 나갔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황들이 사실 이 정말 대장동 사건 그리고 뭐 이화영 씨 그리고 김용 부원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대표적으로는 녹취록이 녹취록 조작 사건이 제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에서도 지금 6가지를 정리하긴 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정말 녹취록에 대한 조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녹취록을 누가 그럼 조작한 것이냐, 검사가 했느냐, 아니면 속기록사가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들이 출석해갖고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녹취록이 이렇게 들춰져서 검찰의 조작 기소가 드러난 거지. 이거 말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정치적인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국정조사를 하니까 일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계속 얘기했던 거. 재창이 형, 예. 재창이 형 계속 틀잖아요. 이거 어떻게 들려요? 하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강백신 검사도 그렇고 예. 녹취록 했던 속기사도 그렇고 이거는 재창이 형으로 들리는데요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왜 이게 실장님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정신상 실장님이랑 윗선이랑 연결이 되는 걸로 변모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죠. 속기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들은 대로 적습니다. 근데 뭐라고 적었는지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예.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적었더라도 누가 이거를 변경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청문회에 나온 속기사한테 전용기 의원이 물어보잖아요. 재창이형 적었냐, 실장님은 적었냐.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들리기는 재창이형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본인도 재창이형으로 적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전용기 의원이 그러면 검찰이 조작한 거냐라고 말했더니 잘 모른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양쪽 다 지금 책임을 피해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검사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들려요? 했더니 이거는 강백신 검사조차도 재창형으로 들린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시키진 않았다. 라고 하니까 이게 네. 국정조사를 해갖고 귀신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말
검사보다 더한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알아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누가든 예. 자기가 조작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처벌받는 거니까. 그쵸. 그렇죠? 아무도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실장님으로 적혀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쓴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예. 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도 결국에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 그거랑은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 거기서도 각각 다 우리는 그냥 원칙대로 했다, 하던 대로 했다 하면서 그 책임 소재가 누구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매우 의원님도 유사한. 예. 생각이 똑같으시네. 예. 지난번에 최강 의원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관봉권 띠지가 생각난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과 이 검찰을 보는 시각이 싱크로율이 완전 올라가고 있나요? 저도 방금 그 생각이 나네. 그거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제 혈압 수치를 올렸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이 증거가 있으니까 나온 거지.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검사를 어떻게 청문회 앞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면박을 줍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의증만 있었지 사실은 아무것도 근거가 없었는데 국정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법사위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자료 요구하고 그리고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밝혀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들이 정치조작 검사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연하게 만들었지 실제로 아니 그거 주장인 거 아니야? 정치적인 공방인 것뿐 아니야? 라고 그냥 스치듯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체성이 있는 상황들이 나오니까 조금 더 중도층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당대표부터 엄청난 사법 탄압을 받았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이룰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앞두고 나서 지금 뭐 윤석열과 단절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건들과 접목해가지고 정말 이번에 표로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겨레 한번 어떻게 보셨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6가지. 지금 보니까 그냥 꼭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대정동 사건의 그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정영학의 엑셀 엑셀 파일을 또 조작한 게 또 그렇죠. 있어요. 엑셀 파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의 김태균 회의록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노정면 의원이 일본 호텔까지 가서 직접 다 증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회의록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판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 봉지욱 기자의 통화 녹취서에 대한 네.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강백신 검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 봉지욱 기자와 그 브로커 조우영이 예. 53분간 통화를 했다. 뭐 그 내용인데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치 통화한 적도 없는데 제3의 통화를 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봉 기자의 통화인 것처럼 검찰이 녹취서를 조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 강배신 검사한테 들이대니까 강배신 검사는 이거 법정에서 우리가 다 수정을 했다. 그리고 또 통화한 사람은 봉 기자가 아닌 후배 기자였는데 실수였던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에 그 제3자를 봉지욱으로 둔갑시켰다가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해명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일이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검사가 한번 주장하면은 그거는 그 보도를 타고서는 기사화가 되고요. 그 사람은 완전 악마가 되거든요. 그리고 수습도 안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의원님이 의사로서 예. 이제 뭐 서류를 잘못 적었다. 검찰이 바로 기소합니다. 왜 갑자기 또 그렇게 말씀하실? 그렇게 그래요. 그런데 예. 검사는 넘어가요. 아몰랑 우리 말한 대로.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제가 이제 환자 열심히 보고 진단서도 발급하고 그걸 뭐 의뢰서도 잘 공문서 쓰고 막 위조했다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바로. 아니 저희는 그래도 논리를 갖고 근거를 갖고 하기 때문에 예. 저는 해명할 겁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보면은 그 청문회 나와가지고 네. 의원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실수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수습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소를 안 하잖아. 서로 같은 편이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산북갑에 검사 출신 정치인이 가갖고 지금 후보로 뛰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 안 된다. 그리고 그 정치검찰에 가장 정점이 있었던 한 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안 된다. 그분은 이런 안 된다. 분노가 끌어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엊그제 영상을 보니까 예. 하정우 그 AI 수석이 이제 후보로 부산 북갑 뛰었는데 그쵸. 인기가 만만치 않던데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고 하정우, 한동훈, 이준석 다 만났더라고요. 예, 그 시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비교적 젊은 정치인들이 이제 뭐 덕담도 주고 그런 모습이긴 한데 예. 하여튼간에 이야기가 샜지만 한동훈은 우리 건설적으로 한번 잘 경쟁해보자라고 해놓고서는 뒤로 가갖고는 곧바로 SNS에 하정우
대통령의 뭔가 지령받고 출마 이거 해명해라 막 이러면서 또 디스를 해요. 정말 갈등 조장이랑 그런 악마화한 프레임에서 능했던 게 한동훈이잖아요.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프레스 가이드 그리고 언론과 그렇게 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윤석열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검사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 법무부 장관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론을 이렇게 모듈레이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의 이런 정치 검찰의 정말 조작, 이런 선동,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 이런 것들만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또 여기서 한동훈 생각이 났습니다. 예, 딴 데로 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6개 다 말씀드렸나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 이것도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의 문자 메시지가 조작됐다는 또 증언이 그렇죠, 나왔거든요. 그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통계 조작 사건 관련해 갖고요.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게 있는데 이것 또한 조작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거기 때문에 한번 쭉 검찰이 얼마나 본인의 의도대로 상대를 정말 피말리게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압박, 협박, 의도, 조작, 기소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6번째 이주희 의원이 말한 내용은 그 통계 조작 카톡 메시지인데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문재인 정부 그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감사원과 검찰이 합작해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코미디다. 왜냐하면 지난해 말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스스로 조작이라는 표현을 수정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통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실책하지 않은 것처럼 지령을 내려왔고 너네 직권남용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검찰이 문제 제기를 윤석열 정권 와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고 얼마나 기사가 냈고 아이고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때 정말 20몇 번씩 뭐 그렇게 발표를 하더니만 결국에는 부동산 값만 올리고 통계 조작까지 했어! 이 분노를 끌어낸 거예요. 그거 자체가 검찰이 이렇게 활용이 되면서 또 그 나쁜 버릇이 나왔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억울하시겠죠. 예. 그러면서 어느 순간 통계 조작이 아니라요. 통계를 수정한 수정했다.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마사지 했어요. 라고 하면서 저 잘했죠. 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이씨 정말 욕 나옵니다. 정말. 그런데 이번에 예. 그 한겨레가 정리한 6개 말고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름 아닌 검찰 수사팀인데, 예. 그러니까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팀에서도 관련된 의혹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예. 수원지검의 이진아 그 수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이죠. 시간을 조작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어 회덮밥을 먹은 걸로 알려진 23년 5월 17일 밤에 예. 박상용, 이화영, 그다음에 방용철 3명이 수원지검을 나간 시간 실제로는 밤 8시 반인데 적은 건 밤 6시, 저녁 6시. 그러니까 2시간 30분을 잘못 적은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예. 전혀 있을 수 없어요. 조사받으러 가면은 입실 시간부터 퇴실 시간까지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정확하게 되거든요. 적어야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사실을 근데 왜곡하고 실제로 이거는 바꿨잖아요. 그거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바꿨어요. 예, 그냥 단순 실수 오류라고 또 해명하겠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씨. 거기서 보면은 어떻게 예. 나오냐면 왜 이러냐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왜 시간을 조작해 적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수사관이 너무 바빠서 오타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청문회가 빵 터졌습니다. 실수할 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날 그 술 연어 파티,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 의혹이 있는 그 시간인데 8시 반까지 있었다가 나갔다. 그러면 술을 마신 걸로 의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6시로 앞당겼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그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날에 왜 그런 날만 단순 실수가 발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그러면 단순 또 오류가 너무 바빴느냐 그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는 실수였다 그러면은 아유 이거는 사람의 그 휴먼 에러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바꾸던지 아니면 더블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예. 꼭 특정 그런 중요한 날에만 단순 실수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후에 수사 과정 확인서를 만든 정황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물어보더라고 수사관을 통해서 가끔씩 사후에 적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가끔씩 또 네. 왜 하필 또 그런 상황에서만 근데 이거를 확인서가 실수로 다시 몰아가기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검사가 그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수사관도 못지않게 스마트한 사람들인데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증은 있는데 그 물증이 없어갖고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 거거든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게 자료 요청을 해갖고 정말 빠르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이 예측하지 못할 때 받아내갖고 다 그 허점이나 아니면 문제점을 드러내는 게 또 실력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항상 자료 받을 때도 골든타임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자료를 베이스로 해갖고 질문하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가 아닌데요, 모르겠는데요, 답변할 수 없는데요, 이러면 정말 거기부터는 깝깝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질문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하거나 여러 가지 질문 기법들이 있긴 한데 이런 경우가 매우 깝깝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그 청문회가 없었더라면 예. 이런 게 안 드러나잖아요. 못 드러나는 거죠. 네, 드러날 수가 없죠. 아이고, 네. 그러니까 뭐 이화영, 김용 이런 분들이 대장동이랑 엮여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다 비단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은 정치적 사건에서 탄압을 받는 사건들이 꽤 있었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바쁘셔서 그런 청문회 영상 자주 못 보시죠? 저는 제 알고리즘에 JTV가 뜨고요. JTV가 항상 이런 청문회를 보여주면서 실시간으로 쇼츠도 만들어주고 조회수도 높기 때문에 예. 이런 거 봐야 되나 보다 하고서는 멍하고 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군요.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이렇게 개구 뭐 이럴 때 그냥 틀어놓고 들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평소에 리스닝을 열심히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문회 영상을 이렇게 그 쇼츠나 그 클립 짤방으로 만들면 조회수가 보통 20만, 30만이 그냥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울분에 차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언론의 관심들은 다 이제 선거를 갖고 후보, 지역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국정조사가 좀 묻혀요. 예.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재판도 묻혀요. 옛날만큼 파괴력 있게 막 이렇게 우리가 패널 방송에 나와가지고 톡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관심 받고 있다는 거는 우리 그래도 JTB 시청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정말 그래서 검찰 개혁하고 다른 개혁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김건희 씨와 윤석열 부부의 항소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인데 2심에서는 4년을 넣었고 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5년이 징역 7년을 늘었습니다. 그렇죠. 부부 모두 늘었는데 예. 국민적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전에 방송 가가지고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형량이 2심에서 1심보다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예. 이번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앵커의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국민의힘의 패널이 영향 없습니다. 영향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영향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혁 결국에는 어떻게 수습 못 하잖아요. 비상계엄 탄핵하고 오면서 계속 자중진화는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론자 그리고 정말 강경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후보로 나와요. 추경호 의원. 그다음에 정진석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용 전 의원도 사실은 한한갑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장동혁 연대를 해갖고 전환길 고성국 해갖고 다시 윤 어게인이 소환될 수밖에 없거든요, 매번.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2심 내란 재판이 계속 형을 올리면서 무죄였다 그러는 게 유죄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의 업보다 이제 너네는 표로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탈탈탈 털어갖고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냐 이게 국민의힘의 논리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무죄가 유죄로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서 공범 인정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4년도 김건희 씨는 너무 낮다고 생각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1심에서 분노했죠. 이우성 판사? 예. 우인성 판사. 우인성 판사. 네. 우인성 판사. 분노했잖아요. 어떻게 그걸 손방망이로 그렇게 처벌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쪽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했었는데 하여튼 무죄가 유죄로 바뀌고 그리고 통일교에서 금품 수수했던 거 뭐 샤넬 가방 이런 것들 정말 그 뇌물 수수의 의도가 있으니까 받는 거지라고 인정을 해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김건희 이 씨는 정말 캐비넷에 물건 다 없어졌잖아요. 그쵸? 유영옥 비서관? 그 사람이 다 없앴잖아요.
그래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작물이 많을 거야. 어딘가 숨겨져 있을 거야. 그런 것들 샅샅이 여전히 찾아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비상계엄 하고 나서 그 외심 그 비서관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이거 비상계엄 정당했다라고 빨리 국제무대에 알려라. 그래가지고 외신 연결해가지고 막 썰 풀고 그런 게 직권남용으로 이번에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비상계엄과 탄핵의 윤석열 정부의 만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을 했다. 그리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또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정말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땅땅땅 두드려야 되는데 한덕수가 졸속으로 그냥 국무위원 정족수 마치려고 소수만 불렀고 부름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본인들이 심의 의결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문제다 해가지고 또 이게 전면 유죄로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5년으로 7년 올라간 거 정당했다 보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상급심 가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그래서 이거는 특검이 지금 종합특검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은 것이 나오면 나올수록 다음 재판에서 더 제대로 된 정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씨의 그 형량이 늘어남으로써 특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유죄로 확정됨으로써 제일 걱정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 그 당시 그 무혐의 그렇죠. 예? 기소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 때랑 예.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예, 그때 누가 이런 부분에서 황제 조사를 나가고 무혐의로 보고서를 바꿔치기 하고 날짜도 바뀌고 이러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하다. 특히나 요즘에 코스피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막 예. 계속해서 상한가 찍고 지금 기록갱신하고 있는데 와 김건희는 진짜 난 사람이야. 주가 조작하면 그렇게 막 20억 투자해가지고 몇십억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막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나쁜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교란 행위의 주범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없애야 우리 코스피가 더 신뢰를 얻고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 금품수수 뭐 취임 전에도 많이 했고 취임 후에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는 4년도 부족하긴 한데 처음에 그래서 2심 들어올 때는 약간 그래도 여유가 있었나 봐요. 그랬나요? 예. 그러다가 뭐 기자들의 취재에 의하면 4년을 딱 선고받고 이게 형이 올라가니까 표정이 완전히 그냥 경색돼가지고 부축을 받으면서 나갔다고 그렇게 네, 나오던데. 비틀거렸다고 기사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형량이 적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번에 영부인의 지위의 중요성을 짚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품 수수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정제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한 거거든요. 똑같은 그냥 일반 사람이 뭐 샤넬백 뇌물 받는 거랑 김건희가 받는 거랑은 스케일이 다르다. 김건희는 그리고 윤석열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 윤석열 뒤에서 이렇게 모듈레이션하고 이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말 징역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년도 짧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얼마나 많은 그런 뇌물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비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게 밝혀지고 있지 않아서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윤석열 그 멘트가 있잖아요. 거참 말이 많네. 내가 영선이 그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 말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쉬워요. 네. 사실 오세훈이 웃고 있을 것 같아서 더 아 그러네요. 열받아요. 저 어느 캠프 입장에서는. 그게 딱 걸리면 이제 오세훈 그 서울시장 후보한테는 아주 그냥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명태균 씨가 그 작년 9월에 시끌벅적하게 완전 이슈, 작년이 아니죠 벌써 예. 재작년 9월이죠. 그때부터 명태균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나오면서 계속 살리고 하면서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너무 무혐의라는 거는 우리 사회를 너무 들썩들썩하게 나와서 너무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일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 국회의원이 세비를 반을 반띵. 1원도 틀리지 않게 상납할 때는 그만큼의 대가성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세금 반띵이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제 배우자가 그 세금 1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무슨 소리 이럴 것 같은데요. 가족도 그거는 안 돼요. 그런데 안 됩니까? 예, 네. 그 제3자가 그렇게 할 때는 정말 뭔가 제대로 족쇄에 걸린 거고 그럴 때는 그 여론조사 후원 뭐 이런 것들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아휴 진짜 최근에는 그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재판이 관심이 좀 많이 줄었는데 그 정재인 그
특검. 그러니까 검찰 6년의 그 젊은 여성 검사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그 박성재 그 전 법무부 장관 자기 선배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검찰청 폐지 요인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못해가지고 결국 검찰청이 폐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를 법에 심판해야 한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와. 혹시 그 형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엄청 돌았잖아요. 예. 아니 근데 되게 수려하게 생기신 여성분이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실제로 검찰이 이렇게까지 몰락하는 데는 후배 검사로서는 당연히 원망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검사가 됐는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검사라고 비난을 하는 거야? 내가 검사라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할 거야 아마. 아 검사? 아 검사? 사람들이 이럴걸요? 개혁대사? 이럴걸요? 얼마나 본인들도 답답하고 깝깝하겠어요. 그리고 선배들이 아니 국민 신뢰를 이렇게까지 저버리게 정말 부패하게 그렇게 조작한 거 얹히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원망을 대놓고서는 마이크 잡고 했다는 게 되게 용기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와 세상에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를 보여주게 되는 하나의 그런 또 사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울먹였습니다. 법원에서. 멘붕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뒤늦은 후회가 된 거죠. 처음부터 그런 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너무 김건희 씨 문자도 받고 예. 시키는 대로 뭐 다 부응했던 윤 정권의 그런 부역자가 이제 와서 후회를 한다고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몰락에 대해서 책임이 피해지는 건 아니고 면피가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도 좋은 사람들이랑 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어떻게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가치와 비전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내가 이런 희생을 하면서 정치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공격도 많이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윤석열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듣보잡이었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권력에 이런 순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붙었던 거죠. 그런 정치하면 결국엔 이렇게 몰락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서울시장 못지않게 관심이 뜨거운 대구, 그 이제 대구시장도 있고 그런데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대구시장 후보로 갔잖아요. 그렇죠. 대구 달성 후보 국민의힘 누가 될까요? 일부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냐 아니면 김민수 최고위냐 그런 말도 나오던데. 원칙은 지금 경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요일까지 지난 목요일까지 마감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후보를 접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준숙은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그러겠죠. 이준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누가 접수를 했고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를 보면은 약간의 장동혁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켜봐. 그런데 워싱턴까지 간 김민수 최고위원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그 사진 때문에. 14개의 보궐선거 지역 중에서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가능성 높은 게 대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구 달성 하나죠. 현재로서는. 네. 우리는 민주당이 대구 달성도 이번에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김민수가 원내로 가려면 사실은 대구 아니면 어려워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워싱턴에서 김민수 때문에 많은 일정들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부응해 준 게 장동혁이잖아요. 그러면서 김대식 의원이랑 거기 같이 갔던 뭐 조정훈 등등 의원들이 빈정상했고 뭐 일찍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부에서 다툼이 있었고 근데 장동혁은 김민수 편을 들어준다. 그리고 갔다 왔고 난리 났잖아요. 뭐 국민의힘 진짜 왜 갔다 왔냐, 누구 만난 거냐, 뭐 한 거냐, 세비 아깝 이러면서 장동혁이 쫙 추락을 하니까 지금 선대위 어느 지역에서도 장동혁을 안 찾아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장동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선거에 유리하니까 사실은 장동혁을 내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그만 이제 내려와라. 선거에 도움 안 된다. 이런 또 비판이 나오니까 딱 그걸 쉴드 치는 게 누구야? 김민수잖아요. 예. 아니 또 내부 분탕질이야. 지금 밖으로 민주당이랑 싸워야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배지 달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니야 라고 또 쉴드 치잖아요. 그럼 장동혁 입장에서는 누구 공천하고 싶어요? 김민수 하겠죠. 그렇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래야지 다음 정당대회 때 나랑 같이 러닝메이트로 어떻게든 집권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김민수와 장동혁은 운명의 정치를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진숙이 되는 순간 원내에 들어와갖고 이제 과방위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JTB부터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나 몰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러면서 또 요란하게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또 리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장동혁의 계산에서는 이게 변수로 골치 아픈 게 되겠고, 사실은 김민수가 공천받는 역전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네. 예. 우리는 또 그 이정원 오늘 또 있으니까 과방위에. 예. 잘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튼 그래갖고 지금 대구가 경선을 하고, 근데 이진숙이 그 대구시장 1위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여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선한다 그러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어갖고. 이게 너무 임프레션 해가지고, 이게 파이터로서의. 수갑창, 사진이. 예. 그래가지고 원하지는 않지만 국회에 뭔가 나름 그래도 필요할 때는 협치하고 합의하고 그래야지 이재명 정부도 법안 통과돼서 일할 수 있거든요. 사사건건이 발목 잡고 딴지 걸고 이진숙화 할 건데,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 달성구 시민들께 정말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좋은 분으로 모셔주세요. 재보선거니 이번에 총 14개. 예. 그 가운데 지금 민주당이 전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13곳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13곳은 확보를 해야 그게 본전이 어떻게 보면. 무조건 사수해야 돼요. 무조건 사수해야 하잖아요. 민주당 근데 입장에서. 예. 핫하면서도 좀 어려운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구갑도 지금 전재수 의원이었기 때문에 거기 사실 된 거잖아요. 그거를 하정우 이제 후보가 다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 요거 숙제고요. 근데 여론조사 때는 뭐 많이 나오던데 보니까. 근데 하정우 그게 후보가. 그 2등, 3등 합치면 또 1등을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멀었고요.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북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단일화의 여부에 따라 왜냐하면 달라지는데. 장동혁이 한동훈을 위해서 단일화를 허락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근데 장동혁이 계속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보면은 평택을도 5명 뛰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보 진영만 3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평택을 같은 경우는 막판에 단일화 할 거다. 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조국도 그렇고 김용남 후보도 그렇고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적어도 우리가 후보 등록이 5월 14일, 15일인데 좀 며칠 그 전까지는 한 2주 있어요. 예. 그동안 뛰고 내가 지지율 올려보고 날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지, 벌써부터 단일화 얘기하면은 뛰는데 계속 관심이 그쪽으로 가면은 섭섭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와요 언론에. 근데 지금 결국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단일화 얘기하지 마. 그러면 단일화만 생각하게 되는 게 또 우리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평택을은 예. 단일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북구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과 한동훈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쵸. 거기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박형준 시장이 뭔가 역할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갖고 박형준, 한동훈 하면서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전재수, 하정우 그 전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또 박민식 의원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 원래 의원했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까지 하고 와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또 맹후 활약을 또 지켜봐야죠.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는 캠프 꾸리고서는 공약 발표하거든요. 아니 근데 1호 공약 생활건강, 2호 공약 뭐 마음건강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뭐 지금 노동공약도 발표했어요. 근데 월척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10년 동안 집권했잖아요. 그동안에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동안에 안 해놓고서는 그걸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끝나고 나와가지고 곧바로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게 너무 논리상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동안 왜 안 했어? 그러면 했어야지. 그래서 공약들이 곧바로 팍팍팍 나오는데, 아마 시장 기간 동안에 이거는 다음을 위해서, 연임을 위해서 아껴둬야지 하고서는 안 해놨던 거를 팍팍팍 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야 이거 라는 좀 어이없음이 있습니다. 예. 황당한 상황이에요. 예. 캠프는 그러면 새벽부터 움직이나요 지금 거의? 예, 그래서 이제는 많은 의원님들, 특히 서울시의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다 결합을 해가지고요. 이제 뭐 박주민, 전현희 의원 다 오셨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선대본부장으로서 원팀? 예, 원팀 정신 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워낙에 사람이 많긴 해요. 서울이 지금 우리 민주당이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합심해갖고 우리는 강남, 송파, 서초 이런 부분에 대한 표심을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좋아질 것 같아요.